오래된 골목길, 세상의 속도와는 동떨어진 채 태수 시계 수리점에 낡았지만 정갈한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째깍거리는 수많은 시계 소리가 낮은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70대 시계장인 오태수는 돋보기 너머로 손바닥만 한 회중시계의 정교한 부품들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지만 그 움직임은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고 섬세했다. 낡은 작업등 아래 성광처럼 빛나는 작은 부품들이 그의 오랜 시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시계의 심장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고 삐걱거리는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재고 시계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닌 패션 액세서리가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태수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그에게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품은 작은 우주였고 시간 속에 묻힌 수많은 사연의 증인이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고장난 시계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시계에 얽힌 사연까지 묵묵히 들어주는 인물이었다. 손님들은 고장난 시계를 고치러 왔다가 왠지 모를 위로를 얻어가곤 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고장난 마음까지 고쳐주는 시계방 할아버지라며 그를 따랐다. 그의 시계방은 어쩌면 멈춰버린 마음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치유의 공간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낡은 시계방 문이 열리고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렸다. 문가의 선인은 60대 여성 윤지영. 고급스러운 듯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은 빛바랜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은색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지영은 시계방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애틋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시계들 사이를 헤매다 태수의 작업대 위 멈춰선 회중시계에 닿자 멈칫한다. 마치 자신의 시계가 그곳에 놓이기를 기다렸다는 듯. 혹시 이 시계를 고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그녀의 말에 태수는 무심한 듯 시계를 받아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시계를 살펴보던 태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태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작은 톱니바퀴 하나는 아예 부러져 흔적도 없었다. 지영은 과거에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온 듯 애틋한 눈빛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태수는 깊은 사연과 함께 오랫동안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감지했다. 그녀의 시간 또한 이 시계처럼 어딘가에 멈춰 서 있는 듯했다. 태수는 지영이 가져온 회중시계를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복잡하게 얽힌 태엽은 마치 지영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 같았고 부러진 톱니바퀴는 그녀의 삶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중요한 조각처럼 보였다. 이건 꽤 손이 많이 가는 시계네요. 부품도 구하기 힘들 것 같고. 태수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떨군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이 시계가 고쳐지지 않으면 제 시간도 영영 멈출 것 같아서요. 지영의 말 속에는 깊은 아픔과 절망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다. 지영은 매일같이 시계방에 들러 시계가 고쳐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시계는 그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의 열쇠이자 잊고 싶었던 상처의 상징이었다. 태수는 무뚝뚝했지만 시계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와 묵묵한 위로는 지영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녀는 태수가 시계를 고치는 섬세한 손길에서 고장난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온기를 느꼈다. 지영은 과거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지만 태수의 낡은 시계 수리점과 그곳에 깃든 시계들의 사연을 통해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시계방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일깨우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시계방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의 젊은 여인 이수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유품처럼 보이는 낡은 남자 손목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맡겼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이 시계는 아버지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인데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아버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는 수아의 눈에서 깊은 걱정을 읽었다. 다음 날 수아가 다시 찾아와 시계가 고쳐진 것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태수는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드리운 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시계는 자신이 젊은 시절 첫사랑 민혁에게 선물했던 시계와 디자인이 너무나도 흡사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영은 충동적으로 수아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이 시계 혹시 어디서 난 건가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시계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결혼 선물로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뇌리에서는 오래전 민혁에게 선물했던 시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민혁이 수아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 지영은 혼란에 빠졌다. 민혁은 분명 자신과의 오해로 인해 멀어졌고 그 후 영영 볼 수 없게 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니, 그리고 지금은 병상에 있다니. 지영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은 사실 왜곡된 기억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 지영의 회중시계 수리는 다시 난항을 겪었다. 태엽은 더 이상 풀리지 않았고 태수는 시계 내부를 면밀히 살피던 중 톱니바퀴 깊숙이 박힌 작은 파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시계 내부에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었다. 정밀한 집게로 조심스럽게 파편을 꺼내자 유리 파편은 희미한 빛을 발했다. 태수가 유리 조각을 건네자 지영은 그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민혁과의 마지막 다툼 중 화가 나서 그에게 던졌던 작은 유리 장식품의 파편이었다. 그 파편이 시계 안에 박혀 시계가 멈췄던 것이다. 즉, 시계는 민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영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 했다는, 그리고 그녀를 그리워했다는 증거였다. 지영은 오랫동안 자신이 민혁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떠나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태수는 묵묵히 지영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다. 시계도 때로는 멈춰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어줘야죠. 태수는 고장난 시계를 고치듯 지영의 상처받은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졌다. 이 과정에서 태수 또한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아픔을 회상하게 된다.
그는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회중시계마저 잃어버렸던 기억을 지영에게 털어놓는다. 저도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계는 멈춰도 시간은 흐르더군요.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저도 제 삶을 멈추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실감을 마주한 두 사람은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시계장인과 손님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태수는 지영의 회중시계에 얽힌 민혁의 진심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지영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민혁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건넨 민혁의 멈춘 시계를 단서로 삼았다. 시계 수리가 끝나고 수아가 돌아간 뒤 태수는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민혁의 병실 주소를 물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수아였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시계를 고쳐준 성의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태수에게 민혁의 병실 번호와 함께 아버지가 평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낡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침대 옆 서랍에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고 귀띔해 주었다. 태수는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나기 직전 병실로 향했다. 민혁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태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수아의 말대로 침대 옆 낡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일기장, 그리고 여러 통의 봉투 없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태수는 서둘러 그것들을 꺼내 들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시계방으로 돌아온 태수는 밤새도록 민혁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읽었다. 그 안에는 지영과의 오해,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민혁은 지영과의 이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지영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시계 속 유리 조각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영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였다. 태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늦었지만 지영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민혁과의 마지막 재회를 주선하기로 결심한다. 일기장을 통해 민혁이 현재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영은 태수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민혁의 얼굴이 지영을 맞이한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였다. 민혁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지영의 뺨을 어루만졌다. 지영아, 미안하다. 너를 잊을 수 없었다. 이 시계는 너와의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지영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영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민혁아. 두 사람은 지난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서로에게 쏟아냈다. 오해와 아픔,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긴 고백들이었다. 민혁은 지영에게 수아를 부탁하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계처럼 민혁의 시간도 그렇게 멈췄다. 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수는 묵묵히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지영의 곁을 지켰다. 민혁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지영은 비로소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할 용기를 얻었다. 태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지영은 민혁의 딸 수아를 다시 찾아간다. 회중시계를 내밀며 그녀의 아버지, 즉 자신의 첫사랑이 마지막까지 그 시계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시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준다. 민혁의 일기장과 편지도 함께 건넸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수아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지영을 안아준다.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운 분이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밝혀진 진실은 오랜 상처를 조금이나마 아물게 한다. 지영과 수아는 이제 민혁을 통해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태수 또한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찾아달라는 전국 각지의 의뢰를 받게 되고 시계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더 이상 홀로 과거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시간 여행자가 된 것이다. 그의 손은 여전히 시계를 섬세하게 고치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묵묵한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이제 시계방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태수와 시계 이야기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태수는 무뚝뚝하지만 지영을 향한 그의 시선은 언제부턴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지영은 태수가 좋아하는 오래된 LP판을 들고 시계방을 찾았다. 함께 LP판을 듣던 중 오래된 재즈 음악에 맞춰 태수는 쭈뼛거리며 지영에게 춤을 청했다. 지영은 놀랐지만 이내 수줍게 그의 손을 잡고 어설픈 스텝을 밟았다. 삐걱거리는 몸짓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풋풋한 첫사랑에 빠진 듯한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다. 지영은 태수의 따뜻한 눈빛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태수 역시 지영을 통해 잃었던 설렘을 되찾았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조심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태수 시계 수리점은 이제 더 이상 낡은 곳이 아니었다.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잃어버린 시계와 기억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태수와 지영은 함께 시계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위로를 건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영은 이제 시계 수리점 한켠에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이 시계를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간다. 태수와 지영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시계방 문을 열고 저녁에는 낡은 LP판에 맞춰 어설픈 춤을 추기도 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풋풋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며 잃었던 시간만큼이나 충만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태수는 시계방 문을 활짝 열어두고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작업대 위에는 방금 수리를 마친 회중시계가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삶은 멈추는 법이 없으며 모든 시간은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시계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만들어지는 삶의 아름다움은 태수와 지영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만개했다. 그들의 황혼은 더 이상 저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